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산에 사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에서 신혼여행은 어떠신가요? 좋았던 추억들이 가득한 기억인가요? 상상만 해도 신나고 행복해야 할 신혼여행이 제게 있어서는 30년 인생 중에 제일 최악의 순간입니다. 신혼여행을 떠났던 시점으로부터 저의 불행은 시작이 되었거든요. 저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20대 중반까지 오랜 연애를 해왔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준비할 당시만 해도, 아니, 결혼식 당일 식장에 입장할 때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것이 꿈인 것만 같고 이 세상이 전부 내 세상인 것 마냥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입장하는 순간 눈물이 맺힌 채 저를 보고 계시는 부모님, 저를 보며 웃고 있는 남편, 그리고 환하게 웃고 계시는 시부모님까지 저는 정말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이라고 마음먹었었죠. 하지만 저의 다짐도 그리 길게 가진 못했습니다. 모두에게 축하받았던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신혼여행을 가려고 차에 탔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도 모르고 저희는 마냥 들떠서 가서 뭐 할지 뭐 먹을지만 고민하고 있었죠. 우리 공항에 도착하면 일단 밥부터 먹을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아무래도 든든하게 밥부터 먹고 시작하는 게 좋겠지? 난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자기가 편한 대로 해. 그런데 아무래도 비행기 타기 전에 먹고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드레스 입을 거라고 아침도 안 먹었잖아. 맞아. 나 아침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지금도 이렇게 딱 맞는데 밥 먹었어 봐. 아마 오늘 드레스 못 입었을 거야. 그렇게 저희는 하하호호 웃으며 공항 도착해서 먹을 메뉴를 고르면서 가고 있었어요. 10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저희 차선에 있던 차들이 급히 옆 차선으로 이동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상황 파악을 하기도 전에 저희에게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빠르게 역주행하고 있던 차가 저희 차를 덮쳐버린 건데요. 다행히 남편은 사고 직후 에어백이 정상 작동해서 이마에 조그만 상처와 팔만 살짝 금이 갔는데 제가 탔던 조수석엔 에어백이 작동하질 않아 남편에 비해 크게 다치고 말았어요. 저는 머리 쪽에 충격을 받았고 3일 동안 깨어나질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제가 병원에서 눈 떴을 땐 울고 있는 가족들과 남편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지은아, 엄마 보이니?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말할 수 있겠어? 이거 보여? 손가락 지금 이게 몇 개야? 하느님, 저희 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딸, 왜 이렇게 잠이 많아? 3일 동안 계속 잠만 자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우리 딸,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 여행 갈 때도 아빠가 데려다 줄 걸 얼마나 후회되던지. 아빠, 나 잘 보여. 진짜 걱정했나 보네. 얼굴이 그새 말랐어. 우리 아빠 볼이 쏙 들어갔다. 근데 어쩌다 내가 병원에 온 거예요? 사고 났어요? 자기야, 괜찮아? 우리 사고 난 거 기억 안 나? 결혼식 마치고 신혼여행 가다가 차 사고 났잖아. 어떤 차가 역주행해서. 아, 엄마, 그런데 이 사람 누구야? 저기요, 왜 나한테 자기라고 부르세요? 저 아세요? 그랬습니다. 저는 사고로 그만 부분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만 것인데요. 가족들에 대한 기억은 있는데 남편과의 기억들만 모조리 날아갔더라고요. 거기에 사고에 대한 후유증으로 단기 기억상실증 증세도 보였고요. 한동안은 뒤돌아서면 모든 기억들이 처음으로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매번 제게 처음 보는 사람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것처럼 행동해도 빨리 기억해내라며 재촉하지 않고 제 장단에 다 맞춰주더라고요. 남편은 언제나 늘 저와 첫 연애했던 것처럼 저를 소중히 대해주면서 제가 기억을 찾을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주었어요. 남편의 노력이 통했을까요?
저의 상태는 점차 좋아지고 있었어요. 예전 기억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단기 기억 상실 증세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제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답답할 만도 한데 그냥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지켜봐주는 남편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제게 괜찮다면서 고등학생 때로 돌아가 연애하는 기분이라고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다시 같이 추억을 쌓아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쪽을 기억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아니야. 나한텐 자기가 전부인데 기억 하나 못한다고 포기하면 안 되지. 내가 기억 찾을 때까지 끝까지 도와줄게. 그리고 존댓말은 언제 들어도 어색하네. 우리 동갑이잖아. 말 놔. 기억이 나질 않으니 어색해서 존댓말이 계속 나오나 봐. 내가 빨리 기억 찾도록 노력해볼게. 정말 고마워. 내가 이 말밖에 해줄 게 없어. 괜찮아. 언젠간 다 돌아올 거야. 자기는 얼마나 힘들겠어. 난 지금 자기랑 고등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네. 이제부터 나랑 기억 되찾고 하나씩 이쁜 추억 쌓자. 저희는 결혼식까지 올렸던 사이지만 연애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원래 신혼여행 갔다 와서 혼인신고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혼인신고 전이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기억을 찾으면 혼인신고를 하자며 미뤘었죠. 그것 또한 저에게 부담 주지 않게 하기 위한 그의 배려였겠죠. 남편은 제가 기억을 하루라도 빨리 되찾을 수 있게 예전과 같이 다녔던 장소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때 찍었던 커플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랬었다며 설명해 주기도 하고요. 기념이라고 하긴 그렇고 다시 시작해서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 시절 그 포즈로 사진도 다시 찍었고요. 남편의 노력이 통했는지 저는 덕분에 기억들을 하나씩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이쁜 추억들을 다시 쌓다 보니 저는 더 이상 남편이 어색하지 않았고 마치 제가 기억을 잃기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죠. 그 의사 선생님도 많이 호전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여느 때처럼 이쁜 추억 쌓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신은 저희를 싫어하는 걸까요? 저희는 또 지독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죠. 이번에는 큰 화물차가 저희 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차선 변경하다가 저희가 타고 있던 차를 쳤어요. 전에 당했던 차 사고와는 반대로 저는 타박상만 있었을 뿐 멀쩡했는데 이번엔 저 대신 남편이 심하게 다쳤어요. 저를 보호하겠다고 생각한 남편이 순간적으로 무리하게 핸들을 틀었던 거죠. 저는 재빨리 구급차를 불렀고 남편은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정말 힘겹게 버티고 있었어요. 예전 제 모습을 보듯 남편은 한동안 누워서 눈도 뜨지 못했어요. 무슨 꿈을 그렇게 꾸는지 미동도 없이 잠만 자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는 자신들이 옆에 있을 테니 걱정 말고 회사에 나가라고 하셨어요. 힘들게 출근한 회사에서도 온통 남편 걱정뿐이었어요. 퇴근하고 매일 병원에 가서 남편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제발 내 목소리 들리면 제발 한 번만 눈 떠달라고. 이제 내가 잘할 테니까 제발 그냥 살아만 있어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렇게 사고가 나고 꼬박 일주일 후에 드디어 남편이 눈을 떴어요. 자기야, 지금 눈 뜬 거야? 나 보여? 아, 감사합니다, 하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죽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잠시만 있어봐. 내가 얼른 시부모님 오시라 할게. 저기, 누구세요? 여기는 어디고 제가 왜 여기에 누워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누구인가요? 자기야, 나 기억 안 나? 아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자기 부모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어떡하면 좋아.
남편이 눈을 떴을 땐 심각한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예전 차 사고를 당했던 저보다 증상이 더 심했어요. 저는 물론이고 가족까지도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남편이 기억 잃은 저를 위해 노력했듯이 저도 남편을 위해 같이 기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회사는 바로 그만뒀어요. 저한테 그렇게 잘해줬던 남편이 이런 일을 당했으니 일은 손에 잡히지도 않았죠. 다리를 다쳐 움직일 수 없는 남편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가 불편했는지 저를 조금씩 밀어내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 입장에서는 저는 그저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 불과했을 테니까요. 남편은 도저히 제게 마음의 문을 열어줄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저를 밀어내는 남편에게 저와 남편의 사이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자기가 나를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 충분히 이해해. 나도 예전에 그랬었으니까.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우린 연인 사이였어. 정확히 말하면 결혼한 사이였던 거지. 제가 당신이랑 결혼을 했다고요? 언제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누구인가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는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어. 나도 자기처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거든. 그때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억을 되찾게 만들어준 게 당신이었어. 이제 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군요.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알고 싶은데 답답하네요. 최대한 노력해볼게요. 남편은 더 이상 저를 밀어내진 않았어요. 불편한 기색은 여전했지만 밀어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저는 남편이 제게 했던 것처럼 커플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며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이거 우리가 놀러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이야. 이때 사진이 우리가 막 20살 되던 때고, 이때는 내 기억 찾게 해줄 거라고 자기가 다시 데리고 가서 찍은 거야. 아, 죄송해요. 사진을 아무리 봐도 저는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쪽은 그럼 기억이 다 되돌아온 거예요? 빠짐없이 전부? 응. 나는 자기 덕분에 전부 기억났어. 1분 1초 한순간도 빠짐없이 모조리 다. 자기도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우리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남편은 제가 건넨 사진을 가만히 보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기억은 안 나도 감정은 남아있는 건지 사진을 보는데 어딘가 울컥하는 게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의 추억이 가득 담긴 장소에 남편을 데리고 갔어요. 이제 여기 우리 3번째 방문이네. 10년 전에도 왔었고 2년 전에도 왔었고 지금 이렇게 또 여기 와 있고. 언제 봐도 이쁘다. 그치? 아, 그렇네요. 너무 이뻐요. 풍경도. 그리고 당신도요. 너무 이쁘네요. 저희 지금 이게 3번째 방문이라고 했죠? 응, 3번째. 뭐 기억나는 거라도 있어? 나는 꿈꾸듯이 조금씩 희미하게 기억나던데 자기는 어때? 여기 와도 아무 느낌 안 들어? 아무 생각이 안 나? 죄송해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사진을 봤을 때는 정말 울컥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막상 와보니 아무 느낌이 안 들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남편의 기억은 좀처럼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보고 있으면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을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했었죠. 기억을 되찾으려는 의지라도 보여야 신나서 더 열심히 노력할 텐데 제가 노력하는 것에 비해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허망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증세는 더 심해졌어요. 제가 했던 말들도 자주 까먹더니 이젠
아예 처음 듣는 사람인 것처럼 반응하더라고요. 심할 때는 가끔 저조차도 못 알아보는 것 마냥 굴었어요. 어찌나 마음이 찢어지던지. 그걸 보고도 저는 그게 남편의 이상 증세라고는 의심도 못하고 그저 사고 후유증으로 건망증이 심해졌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제게 할 말이 있으시다고 로비로 오라고 하셨어요. 갔더니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저라도 얼른 새 출발을 하라더라고요. 아가, 네가 고생이 많다. 내가 항상 널 보고 있으면 얼마나 미안하고 죄스럽던지. 이제 다 잊고 새 출발해. 너도 아직 젊잖니? 더 이상 너에게 우리 아들을 부탁하기가 미안하구나.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저도 사고로 기억 잃었을 때 제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주고 기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저는 계속 그의 옆에 지키고 있을 거예요. 지은아, 그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 너도 할 만큼 한 거야. 그러니 새 출발해. 우리가 괜찮다고 하잖니. 아직 젊고 앞길 창창한 너에게 짐을 줄 수가 없어서 그래. 알겠지? 전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 어머니 말씀이라면 뭐든 군말 없이 다 따랐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어머니 말씀 들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아픈 아들을 두고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혼자서 얼마나 고민하셨겠어요. 하지만 제 기억을 찾게 해준 사람이 남편인지라 저도 꼭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남편 옆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제 앞을 막아선 것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지은 씨, 그동안 저를 간호해 주시고 기억 찾게 해주시려고 노력한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기억은 돌아오지 않으려나 봐요. 그러니 이제 저 그만 찾아오셔도 돼요. 아까 어머니도 그러시더니 이젠 자기까지 진짜 왜 이래? 나 당신 절대 포기 못해. 기억 찾을 때까진 나 이 병원에서 절대 못 나가. 아니, 안 나가. 그런 줄 알아.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이럴수록 힘들어지는 건 지은 씨예요. 제 기억이 언제 돌아올 줄 알고 바보같이 이렇게 버티시는 거예요. 곧 돌아올 거야. 내가 장담할 수 있어. 나도 기억 잃어봐서 잘 알아. 진짜 금방 돌아올 거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옆에 있게 해줘. 제발. 응? 모든 기억을 잃고 지금껏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아무래도 각자 새 삶을 살라는 말인 것 같아요. 저희가 혼인신고 안 했던 것도 이러려고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있고 새 출발해요. 남편에게 직접 보지 말자는 말을 들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게는 남편이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단호하게 오지 말라고 하니 계속 우기면서 갈 수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틀어박혀서 울기만 했어요. 벽에는 온통 이쁜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사진을 한 장 두 장 넘겨보면서 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 고된 사고를 2번씩이나 당하게 해서 신이 우리 둘을 갈라놓으려고 일부러 이런 시련을 주셨나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그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먹고 살기 위해 회사도 취직해서 독하게 일만 하고 살았어요. 남편 곁을 떠나고 한 번도 연락 없으시던 시어머니께서 3년 만에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아가, 잘 살고 있을 텐데 내가 괜히 이렇게 연락해서 미안하구나.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니? 조금 급한 일이라서 그런데. 네, 지금 통화 가능해요. 잘 지내셨어요? 제가 감히 연락드려도 되나 싶어서 그동안 연락을 못했어요. 죄송해요. 혹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우리 주혁이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구나. 계속 네 이름만 부르면서 너만 찾고 있는데 혹시
병원으로 와줄 수 있겠니? 내가 정말 너를 볼 염치가 없어. 제가 당장 갈게요. 어머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혁이는 제 남편인걸요. 금방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남편이 애타게 저만 찾는다는 말에 급하게 지갑만 챙겨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병실 앞에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저는 간단하게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곧바로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병실 안은 말 그대로 개판이었어요. 남편이 뭘 그렇게 던진 건지 바닥이 온통 난장판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저의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제 쪽으로 돌리더니 물건을 던지려던 손을 내리고 아이같이 해맑게 웃으면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안쓰럽고 가슴이 아프던지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어디 갔다가 이제 나타난 거야. 왜 나 혼자 두고 간 거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이제 너가 나 보러 안 올까봐 무서웠어. 당신이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나한테 자기 있고 새 출발하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당신도 새삼 살겠다며. 근데 지금 꼴이 이게 뭐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너밖에 없는데 어떻게 새 출발을 해? 난 자기가 한시라도 내 옆에 없으면 불안해.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마. 제발 떠나지 마. 저한테 애원하는 남편을 보는데 마치 기억이 모두 돌아온 것처럼 보였어요. 어떻게 기억이 돌아온 건지 물으려는 찰나에 시어머니께서 급하게 제 팔목을 잡고 밖으로 끌었어요. 제게 둘이서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시어머니는 제가 없는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말씀해 주셨어요. 주혁이 상태 보고 많이 놀랬지? 사실 주혁이 기억은 오래전에 돌아왔었어. 너랑 놀러 다닐 때도 이미 다 기억하고 있었지. 의사 말로는 기억상실 증세가 일시적이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왜 저한테는 계속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한 거예요? 주혁이가 저한테 새 출발하라고 직접 말했다고요. 기억상실 증세는 일시적이었는데 대신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치매가 왔다더라고. 너도 같이 있으면서 분명히 느꼈을 텐데 혹시 이상한 점 없었니? 가끔 저를 못 알아보긴 했었는데 제가 눈치가 없어서 건망증이 심해진 줄만 알았어요. 그게 치매 증상이었어. 그 증상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것 같으니까 나도 그렇고 주혁이도 그렇고 너한테 짐이 될까봐 오지 말라고 했던 거야. 아무리 그래도 알고 계셨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어떻게 저만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주혁이 아내고 어머니 며느리 아니었어요? 너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그랬단다. 정말 미안하구나. 그런데 얼마 전부터 진행 속도가 빨라지더니 다른 건 기억을 못하고 너만 기억하더구나. 알고 보니 남편이 사고의 충격으로 치매에 걸린 것이었어요. 혹여나 자신이 짐이 될까봐 모진말을 하면서까지 저를 멀리했던 것이었죠. 그 의사 말로는 남편의 머릿속에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람이 저였대요. 그래서 치매 증상이 보일 때면 제 이름만 부르면서 저를 그렇게 애타게 찾은 것이었죠. 치매에 걸린 남편을 제가 옆에서 직접 간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어차피 남편은 저만 찾을 것이고 가만히 두면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만 입힐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제게 미안하다고 계속 고개를 떨구고 계셨어요. 어머니, 그만 미안해하세요. 그리고 죄인도 아닌데 왜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이게 어머니 잘못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생긴 일이에요. 그리고 오로지 제가 내린 결정이고요. 내가 정말 너를 볼 면목이 없어. 새 출발하라고 했으면서 이렇게 염치도 없이
너에게 와달라고 연락하다니 내가 미쳤지. 미쳤어. 그런 말 마세요. 이건 제 의지로 결정한 일이에요. 원래도 끝까지 제가 주혁이 데리고 살려고 했어요. 주혁이가 하도 밀어내는 바람에 못 왔던 거죠. 아가, 정말 고맙다. 우리 주혁이 포기 안 해줘서 너무 고마워. 너에게 진 빚을 나중에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우시면서 연신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한참을 같이 울었네요. 얼마나 울었으면 시어머니랑 저는 똑같이 눈이 소세지처럼 퉁퉁 부어 있었죠. 서로 꼴이 얼마나 우습던지 결국은 웃어버리고 말았네요.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뿔 난다며 실없는 농담도 하면서요. 저는 지금 남편을 돌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남편은 그나마 제가 있으면 순한 양처럼 얌전해져서 다행이었어요. 제 말도 잘 듣고 그래서 수발드는 것도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남편이 웃음도 많아지고 치매 증상도 전보다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자주는 못 나가더라도 가끔씩 밖에 데리고 나가 저희 추억이 담긴 곳을 찾아가고 있네요. 남편이 옆에서 얼마나 조잘거리던지 요즘 남편 떠드는 소리 들으면서 힐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도 저희의 소중한 추억을 남편이 끝까지 잊지 않아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같이 추억을 나누는 일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을 제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다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추억도 많이 쌓으시길 바랄게요.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저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